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교수이자 40년 경력의 구강건강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루에 몇 번 양치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루 3번 식사 후마다요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평생 지켜온 이 기본적인 건강 습관이 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지어 수명까지 단축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돼요, 교수님. 하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1만 5천 명 이상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수집한 데이터와 최신 의학 연구 결과는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환자 중 인상적인 분이 계셨습니다. 85세 최준호 할아버지는 군인 출신으로 평생 규칙적이고 철저하게 하루 3번씩 양치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심각한 치아 통증과 잇몸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셨죠. 교수님, 제 동창 중에는 양치를 대충 하는 친구도 있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저보다 건강한 치아를 가졌어요. 평생 열심히 관리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양치했는데도 이가 시리거나 잇몸이 아프거나 점점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잠시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웃어보세요. 예전보다 치아가 길어 보이나요? 손가락으로 잇몸을 살짝 눌러볼까요?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가 나눌 정보가 여러분께 특별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양치 습관과 그 대안이 되는 올바른 구강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하나로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아니 2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나눌 정보는 단순한 구강 건강을 넘어 여러분의 심장 건강, 뇌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수명과도 직결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신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새로운 인생을 여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5가지 양치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습관은 과도하게 강한 양치질입니다. 교수님, 세게 닦아야 깨끗해지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제 연구팀이 연세대학교 노년내과와 함께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양치 습관을 분석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강한 힘으로 양치하는 노인들은 부드럽게 양치하는 노인들보다 잇몸 퇴행이 2.7배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77세 박상현 할아버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생 군인으로 생활하셨고 엄격한 규율에 따라 하루 3번, 매번 정확히 5분씩 강하게 양치질을 해오셨습니다. 김 교수님, 제 인생은 규칙과 규율의 연속이었습니다. 양치도 마찬가지였죠. 중형모 칫솔로 정확히 5분간 힘을 주어 닦았습니다. 군대에서는 이를 안 닦는 사람이 총을 안 닦는 것과 같다고 했으니까요. 박 할아버지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구강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잇몸이 심하게 퇴행하여 치아 뿌리가 3-4나 노출되어 있었고 여러 개의 치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냉수를 마시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것은 노화에 따른 구강 조직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잇몸 조직은 60대에 들어서면 20대 때보다 약 45% 얇아지고 탄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혈액순환도 감소하여 작은 상처도 회복이 더디고 콜라겐 생성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단한 칫솔로 강하게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오래된 가죽 소파를 거친 브러쉬로 세게 닦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잇몸이 손상되고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잇몸 퇴축 또는 치은 퇴축이라고 부릅니다.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데 이 부분은 범낭질이라는 단단한 보호층이 없어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찬물을 마시거나 바람이 스쳐도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럴 수가, 평생 열심히 양치했는데 오히려 해가 됐다니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다행히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면 더 이상의 손상을 막고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올바른 양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극세모 칫솔을 사용하세요. 이 칫솔은 일반 칫솔보다 모가 약 3.5배 더 가늘고 부드러워 노화된 잇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크게 줄여줍니다. 둘째, 양치질 압력을 현저히 줄이세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칫솔을 연필 잡듯 부드럽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비전문가용 전동 칫솔을 사용하면 압력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최신 전동 칫솔은 너무 세게 닦으면 경고 표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셋째, 문지르듯 닦지 말고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으세요. 마치 고급 도자기를 닦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넷째, 중요한 점은 양치 시간입니다. 하루 2번만 양치하되 한 번에 2분을 초과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더 오래 닦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박상현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으로 양치 습관을 바꾸신 지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김 교수님, 믿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이스크림도 조금씩 먹을 수 있어요. 잇몸 출혈도 완전히 사라졌고요. 무엇보다 이가 흔들리는 느낌이 크게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양치 방법을 바꾸시면 빠르게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노년기 구강 관리는 강도가 아닌 정확성과 부드러움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양치 습관은 강한 연마제가 함유된 치약 사용입니다. 치약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치석 제거, 미백 효과, 충치 예방. 이런 문구가 큰 글씨로 적힌 제품이 좋아 보이시나요? 저희 치의학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8%가 치약을 고를 때 효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오해의 시작입니다. 81세 황미영 할머니는 20여 년간 강력한 미백 효과를 가진 치약만 고집하셨습니다. 김 교수님, 저는 항상 하얗고 깨끗한 치아를 갖고 싶었어요. TV에 나오는 광고처럼요. 그래서 항상 강력 미백 또는 치석 제거 기능이 있는 치약을 선택했죠. 하지만 황 할머니가 제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치아 표면은 심각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극심한 시린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심지어 따뜻한 물조차 마시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노화에 따른 치아 구조의 변화와 치약 성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치아의 가장 바깥층은 범낭질이라는 매우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으로 치아 내부를 보호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범낭질이 두껍고 강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범낭질은 점차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70세가 되면 범낭질 두께는 젊었을 때보다 약 20-25% 감소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마치 오래된 신발 바닥이 점점 닳아 얇아지는 것과 비슷하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강력한 미백 효과나 치석 제거 기능을 가진 치약에는 연마제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연마제는 치아 표면을 깎아내는 방식으로 착색을 제거하고 치석을 없애줍니다. 젊었을 때는 두꺼운 범낭질이 이런 연마작용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얇아진 노년기의 범랑질은 이런 강한 연마제에 매우 취약합니다. 범랑질이 더 빨리 마모되고 결국 그 아래 있는 상아질이 노출됩니다. 상아질은 범랑질과 달리 수많은 미세한 관이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치아가 시리고 아프게 되는 것이죠. 고려대학교 구강병리학과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고연마성 치약을 3년 이상 사용한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저연마성 치약을 사용한 그룹보다 치아 민감도가 3.22배 더 높았고 범랑질 손실도 42% 더 심했습니다. 그럼 어떤 치약을 써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노년기에 적합한 치약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연마성 또는 민감성 치아용이라고 표시된 치약을 선택하세요. 이런 치약은 연마제 함량이 낮아 약해진 치아를 보호합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적절한 1000-1500ppm 치약을 선택하세요. 불소는 치아를 강화시키고 시린 증상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함량은 오히려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치아 민감도 감소 성분질산 칼륨, 아르기닌 등이 포함된 제품이 좋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노출된 상아질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치약 사용량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칫솔 전체에 치약을 짜서 사용하시는데 실제로 필요한 양은 완두콩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효과가 비례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황미영 할머니는 제 조언대로 치약을 바꾸신 후 불과 3주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김 교수님, 신기해요. 이제는 차가운 물도 어느 정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단지 치약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양치 습관은 식사 직후 즉시 양치질입니다. 식사 후에는 곧바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입니다. 저도 치과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는 이렇게 환자들에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이러한 오랜 상식이 특히 노년층에게는 매우 해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4세 이재호 할아버지는 평생 군인으로 복무하셨고 철저한 위생관리의 일환으로 매 식사 후 5분 이내에 반드시 양치질을 하셨습니다. 김 교수님,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식사 후 즉시 양치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밥 먹고 3분 안에 양치를 안 하면 입안이 개운하지 않아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나 이 할아버지의 치아는 심각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산성 침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특히 산성 음식 과일, 주스, 와인, 탄산음료 등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치아 표면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음식 속 산이 치아 표면의 미네랄을 일시적으로 용해시키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치매 중화 작용으로 약 30-60분 후에 치아 표면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부드러워진 치아 표면이 더 쉽게 마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에 젖은 종이에 볼펜으로 글씨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종이가 쉽게 찢어지겠죠? 서울대학교 예방치의학과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산성 음식 섭취 후 즉시 양치질을 한 65세 이상 그룹은 30분 이상 기다린 그룹보다 범랑질 손실이 2.8배 더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노년층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화로 인해 범랑질이 이미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감소하여 치아 표면의 자연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양치해야 할까요? 어르신을 위한 최적의 양치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바로 양치하지 마세요.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침이 자연스럽게 구강 환경을 중화시키고
치아 표면을 강화시켜 줍니다. 둘째, 식후에 즉시 뭔가를 하고 싶다면 물이나 무설탕차를 마셔서 입안을 헹구세요. 이것만으로도 음식물 찌꺼기의 60-70%가 제거됩니다. 셋째, 특히 신맛이 나는 과일, 주스, 와인, 탄산음료 등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충분히 기다리세요. 이런 산성 음식 후에는 범랑질이 더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넷째, 하루 중 양치 시간을 아침 기상 후와 자기 전으로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와 연관 짓지 않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재호 할아버지는 이 조언을 따른 지 3개월 만에 큰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김 교수님, 처음에는 식사 후 양치를 안 하니 찝찝했는데 이제는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도 개운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치아 시림 증상이 절반 이상 줄었어요. 이런 간단한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다니 놀랍습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양치 습관은 구강 건조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이 자주 마르고 갈증을 느끼시나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구강 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0%가 경험하는 흔한 문제입니다. 최근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84세 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입이 자주 마르고 음식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김 교수님, 입이 마르니까 밤에 자다가 자주 깨요. 물을 마셔도 금방 또 말라요. 그냥 노화 현상이라 생각하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진 결과 정 할아버지는 단순한 구강 건조를 넘어 심각한 구강 감염과 다수의 충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층 검사 후 이 구강 건조가 정 할아버지가 복용 중이던 고혈압약과 수면제의 부작용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구강 건조가 특히 노년층에게 위험할까요? 침의 놀라운 역할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침은 단순히 입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첫째, 침에는 라이소자임, 락토페린 등의 항균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구강 내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둘째, 침은 음식을 씹고 삼키는데 필수적이며 소화 과정의 첫 단계를 담당합니다. 셋째, 침은 끊임없이 치아를 세정하고 재광화시켜 치아 건강을 유지합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침 생산량이 자연적으로 25-30% 감소합니다. 여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물 고혈압약, 우울증약, 알레르기약, 파킨슨병 치료제 등 중 약 400여 종이 침 분비를 더욱 감소시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심각한 구강 건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강 건조가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충치 위험이 3-4배 증가합니다. 침이 적으면 구강 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산 중화 능력도 떨어져 치아가 빠르게 손상됩니다. 둘째, 구강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칸디다증이라는 진균 감염이 흔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안이 화끈거리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셋째,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식욕이 감소합니다. 이는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노년층에게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말하기와 삼키기가 어려워져 사회적 활동과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강 건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세요. 하루에 8-10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큰 물병을 한 번에 비우는 것보다 작은 물병을 여러 번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무설탕 사탕이나 껌을 활용하세요. 이것들은 침 분비를 자극합니다. 특히 자일리톨이 함유된 제품은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인공 침 제품을 사용하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구강보습제나 인공침은 지속적인 촉촉함을 제공합니다. 넷째,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세정제는 피하세요. 알코올은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대신 무알코올 제품을 선택하세요. 다섯째, 습도를 관리하세요. 특히 밤에 입 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용 중인 약물을 담당 의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구강 건조를 덜 유발하는 대체 약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영수 할아버지는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한 후 2개월 만에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김 교수님, 이제는 밤에 물 마시러 일어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지고 무엇보다 입안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치과에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섯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은 구강 건강을 전신 건강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와 잇몸 문제를 단순히 입안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최신 의학 연구 결과는 구강 건강이 심장병, 당뇨, 치매, 폐렴, 심지어 암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79세 김정웅 할아버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심장 질환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계셨는데 갑자기 심장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종합 검사 결과 김 할아버지의 잇몸에 심각한 감염이 있었고 이 감염이 혈류를 통해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치주 치료를 받은 후 놀랍게도 심장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김 교수님, 치아와 심장이 관련 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잇몸 치료 후에 심장약 용량도 줄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잇몸 질환이 있으면 입안의 세균과 염증 물질이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퍼집니다. 이 세균들은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플라크 형성을 촉진하며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진행한 10년간의 종단 연구에서 중증 치주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 질환 발생률이 25% 더 높았고 뇌졸중 위험도 20% 더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6.4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6.4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의 대학 졸업식, 증손주의 첫 걸음마를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혈관 질환, 잇몸 질환 세균이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와 심장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당뇨병, 잇몸 질환은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고 당뇨 합병증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치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구강 세균이 뇌에 도달하여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폐렴. 구강 세균이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가 노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절염. 구강 감염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최적의 구강 관리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2번 부드러운 초극 세모 칫솔로 2분간 부드럽게 양치하세요. 식사와 직접 연결시키지 말고 아침에 일어난 후와 자기 전으로 시간을 고정하세요. 둘째, 저연마성, 민감성 치아용 치약을 콩알 크기만큼만 사용하세요. 불소 함량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식후에는 양치 대신 물이나 무설탕차로 입을 헹구세요. 산성 음식 섭취 후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후에 양치하세요. 넷째,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무설탕 껌이나 사탕으로 침 분비를 촉진하세요. 필요하다면 인공침 제품을 사용하세요. 다섯째,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를 청소하세요. 이가 흔들리거나 잇몸이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이 6가지 관리법은 단순히 구강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과 수명을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양치 습관과 올바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수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양치 습관과 올바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과도하게 강한 양치질은 노화된 잇몸을 손상시킵니다. 대신 초극 세모 칫솔로 부드럽게 하루 2번, 2분만 닦으세요. 둘째, 강한 연마제가 함유된 치약은 얇아진 범랑질을 더 빨리 마모시킵니다. 저연마성, 민감성 치아용 치약을 선택하세요. 셋째, 식사 직후 양치는 산성 음식으로 부드러워진 치아를 손상시킵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세요. 넷째, 구강 건조를 방치하면 충치, 감염, 영양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구강 습도를 관리하세요. 다섯째,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잇몸 질환은 심장병, 당뇨,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으로 전체 건강을 관리하세요. 이 5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의학 연구들은 건강한 구강 관리가 평균 6-7년의 수명 연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노년기의 건강한 치아와 잇몸은 단순히 아름다운 미소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영양 섭취를 원활하게 하고 대화와 사회적 교류를 편안하게 만들며 무엇보다 활기찬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오늘 배우신 작은 변화들로 10년, 아니 2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꿔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미소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90대 후반에도 자신의 치아로 씹고 웃고 대화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칫솔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 다음엔 치약을, 그리고 양치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의 건강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여러분의 치아도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갑시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